감독님, 네. 위대한 예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위대한 예술. 앙리 마티스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인생을 담는 예술 또한 위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을 상당히 참 재치 있게 답하시네요. 네. 저는 예술을 접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통해 이 시대를 통찰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작품이 진가를 발휘하고 정말 위대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움직임은 미술계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낙서화라고 하는 그래피티 아트인데요. 네. 자본주의라든가 환경오염, 현실에 대한 부조리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장르죠. 벽이 캔버스가 되고 스프레이가 붓이 되어서 자유와 저항을 에너지로 그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왔는데요. 거리에 그림, 낙서, 그리고 설치, 조각, 뭐 다양한 매체로 그들이 느끼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래피티를 대표하는 작가 6명의 작품 80여 점을 오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와, 많이 왔네요. 네. 네, 길거리의 예술이 이 제도권 내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하니 어떤 모양일지 또 궁금해지네요. 궁금하면 봐야 되지 봐야 않겠습니까?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스페이스 선의 총괄 매니저 고규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트스페이스 선 신생 갤러리인데요. 네,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 예술과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대중에게 알리는 아트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선, 착할 선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입구에 들어올 때 보시면 한자로 착할 선자를 캐노피 위에 올려놨습니다. 네. 개관전이잖아요. 근데 왜 거리 예술인 스트리트 아트를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 자유와 저항이라는 게 스트리트 아트의 기본적인 에너지인데 네. 이번 전시에 참가한 작가 중에 셰퍼드 페어리, 네. 예명으로는 오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작가 작품 중에 날리지 액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식과 행동이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갈 때 힘이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의 저항이라는 에너지와도 맞아 떨어지고 저희 아트스페이스원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아 떨어져서 그걸로 개관전 부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행동하는 지성, 곧 파워. 네. 네, 그런 뜻이군요. 네. 네, 그 셰퍼드 페어리 작품 중에 노암 촘스키를 헌정한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거기에 보면 지식인이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를 바라볼 때 세상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도 맞아 떨어져서 그 전체 작품의 선택도 그런 방향에서 맞췄습니다. 네. 갤러리를 쭉 둘러보니까는요, 국내 미공개됐던 작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그럴까요? 네. 오베이 작가의 작품이네요. 너무 잘, 색감도 그렇고, 이 무대통은 정말 갖고 싶죠. 이거는 아까 집회라고 했죠. 우리가 하지 않은 선명하지 않은 매니저님, 이번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가님들인가요? 네, 현재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을 전 세계에 꼽으면 지금 현재 등장한 6명의 작가가 아마 탑 클래스 작가들일 것 같은데요.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은 본명이 있지만 예명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실 셰퍼드 페어리 같은 경우는 오베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마토스 크래쉬가 크래쉬라는 예명, 그리고 뱅크시, 빌스, 제우스, 조넌까지 6명의 작가들의 작품 80점을 모았습니다. 네. 여기 첫 섹션에는 셰퍼드 페어리의 작품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그 셰퍼드 페어리를 작품을 이해하려면 셰퍼드 페어리의 상징이 있는데 앙드레 더 자이언트라는
그러니까 사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앙드레 더 자이언트라는 그 사람은 레슬링 선수입니다. 프랑스 출신인데 미국에 건너가서 8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자리 잡게 만든 아주 전설적인 레슬러인데요. 키가 2m 28 정도 거인이었고요. 15년 동안 거의 무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셰퍼드 페리가 대학생 시절에 그 유명한 헐크 호건한테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지거든요, 한번. 근데 그때 89년에 앙드레 더 자이언트의 그 삶의 궤적을 그 오마주하고 헌정한다는 의미로 신문에 나온 사진을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거리 곳곳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미국 동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그리고 이슈가 되면서 셰퍼드 피어리가 급부상했거든요. 그게 89년인데 그 앙드레 더 자이언트라는 그 인물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오베이 자이언트라는 이름으로 92년에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그때부터 셰퍼드 피어리가 오베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안에는 또 역사가 그런 게 있었네요. 근데 저 봤을 때는 보통 스트리트 아트 그러면 뭐 침침한 벽화, 벽에다가 뭐 이렇게 낙서하고 이제 그렇게만 인식을 보통 많이 하는데 이 작가님은 실크 스크린으로 주로 작업을 하시나 봐요. 네, 그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어느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셰퍼드 피어리 같은 경우는 직접 유화도 그리고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전시된 작품은 30개 정도 그의 기념비적인 업적을 자신이 모아가지고 연작 CD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페어리 같은 경우에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네, 초기 작품을 보면 뭐 자유라든지 그리고 젊은이들의 저항 의식 이런 거를 많이 담아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후 변화 이야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평등, 박애 이런 에너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패턴이 좀 반복적으로 쓰게 되고 그 안에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는데요.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이 많아요. 그래서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네. 뱅크 씨의 작품은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런 동전 작업도 그렇고. 아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피티 작가 하면은 뱅크 씨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요. 가장 인기가 있죠. 그렇죠. 네. 워낙에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이번 전시회는 어떤 작품들이 출품이 됐습니까? 뱅크 씨가 2015년에 영국 런던 북부에 그 버려진 한 워터파크를 패러디한 이벤트를 펼쳤는데요. 그 워터파크를 디즈말랜드라는 이름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 45만 명이 단기간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디즈말랜드를 열었을 때 디즈니랜드가 세상에 거대 위선과 희망을 준다. 이거를 반어적인 상황으로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 열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서 사용했던 달러 이름이 디즈말 달러입니다. 그 디즈말 달러라는 그 작품이 연작 시리즈처럼 나와 있는데요. 뱅크 씨의 특징이 그 반어적인 상황을 통해서 반체제, 반사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쟁에 대한 전쟁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캔버스 위에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지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라든지 거기에 그 담겨 있는 그 글자를 읽어보시면 뱅크 씨가 어떤 의미로 지폐에다가 도안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뱅크 씨의 작품이 다 이 지폐 속에 녹아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져는 있지만 실제로 뱅크 씨라는 작가는 누군지 73년생 백인이라는 것 정도 빼고는 잘 모르지 않나요? 실제로 알려진 게 별로 없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누군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에 대한 정체를 비밀에 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씨는 그냥 자신의 작품에서 그 반어적인 상황을 통해서 반체제, 반자본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또 최근에는 그 전쟁 접경지역이라서 전쟁에 대한 피해,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메시지도 많이 던지거든요. 그리고 화염병 대신에 꽃을 던지는 남자들도
대립보다는 서로 이제 뭐랄까요, 화해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뱅크시 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어적인 상황을 통해서 아까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뭐 꿈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반전과 반핵, 빈곤 퇴치, 환경 오염,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참 넓은 범주에서의 그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뱅크시 참 흥미로운 작가입니다. 네. 와, 이쪽은 거친 작업으로 그거 했고, 여기는 조난 작품. 이곳은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를 수상한 존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네요. 네, 존 원이라는 작가는 미국 그 뉴욕의 할렘 태생인데요. 네. 어릴 때는 문맹이었다고 해요. 글을 쓸 줄 몰라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보드라든지 이런 데 스티커를 붙이다가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JOHN이 존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H를 못 쓰고 JON으로 처음에 쓰다가 이게 자신의 예명이 돼서 존 원으로 불리고요. 이제 추상화 같은 그림인데 전체적인 그림의 형태가 대칭과 비대칭, 거기서 조화로운 구성을 찾고, 특히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색채를 만들어내는 그 특징이 너무 뛰어나서 미국에서는 스트리트 아트가 추상화까지 넘어간 아주 아트로 승화한 그런 작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존을 꼽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문맹이었는데 그리고 그림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림도 안 배웠고 네. 그런데 지금 불어도 굉장히 잘하고 네. 또 세계적인 추상 그래피티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 환경에서도 세네갈에 건너가서 흑인들 인권 운동을 돕는 활동도 했고요. 이미 그 스트리트 아트의 정신을 잘 따라가지고 자신의 자유로운 그 창작 활동을 전 세계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벽을 깎거나 폭발을 해서 초상화를 그리는 빌스의 작업 공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또 빌스의 작품을 보게 되네요. 네, 스트리트 아트 작가들은 이제 붓 대신 스프레이를 들고 캔버스 대신 거리의 벽이나 이런 데다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하는 매체가 뭐 버려진 문,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포스터, 그리고 뭐 아크릴이라든지 다양한 매체에다가 뭐 송곳, 가위, 아까 말씀드렸던 심지어 폭약까지 사용해서 작품을 그리는데요. 그 출신이 포르투갈 리스본 지역 인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건물이 사라지고 그 건물에서 살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의 흔적이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이런 게 눈을 뜨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도 거리의 벽이라든지 버려진 물건이라든지 이렇게 그 매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험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빌스에 작업하는 걸 찾아보면 네. 그 폭약을 벽면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리면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도 약간 작업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빌스의 작품하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거는 거대하고 거칠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작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작품을 보게 되는 거는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둘러보면서 네. 들었던 이제 생각인데요. 그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그냥 뭐 거리의 예술 작품 모아놨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 또 뜻을 헤아려 보니까 네. 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언어를 갖고 있구나. 아, 스트리트 아트가 참 강렬하게 그런 걸 포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고규대 매니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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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를 흘러쓰게 하는 게 이제 컨셉. 특유의 저항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의미들을 재발견케 하는 그래피티 아트.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리의 예술하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와도 쉽게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그런지 좀 더 역동적이고 그래서 더 위대한 낙서가 아닐까 싶네요. 태양처럼 빛나는 스트리트 아트라는 주제의 전시를 관람했는데요. 네. 자, 오늘 다음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르르 갤러리.